안녕하세요, 그리다입니다. 환상의 나라 그리다로. 오늘의 컨텐츠, 오늘은 뭐 해볼 거냐면 오일 파스텔 그림 그릴 거예요. 오일 파스텔을 취미 미술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 아직까지도 오일 파스텔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팁들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오일 파스텔 어떻게 쓰는지, 또 내 그림은 왜 자꾸 이상해지는 거야? 항상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다. 오늘은 오늘은 오일 파스텔로 잘 그려볼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일 파스텔을 가지고 왔고 스케치를 해볼 건데, 연필로 스케치를 하면 오일 파스텔이랑 약간 이렇게 뭉개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색연필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오일 파스텔로 해보도록 할게요. 맑은 하늘에 화창한 날씨에 빛을 쫙 받고 있는 레몬 나무 그리기. 레몬 맛있겠죠? 초보아씨 내려와봐요. 입시 때 이제 레몬을 꽤나 자주 그렸어요. 예쁘잖아요. 노란 색깔, 되게 예쁜 노란 색깔. 그리고 형태가 자연물인데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약간 각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이렇게 좀 단단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리는 게 뭔가 재밌더라고요. 중간 톤부터 하면서 그 톤들이 경계가 지는 부분들을 이 단계에서 스케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빛이 빡 들어오고 있거든요. 강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풍경이어가지고 빛이 모양이 굉장히 딱 떨어집니다. 그림자가 딱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톤이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그림자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쨍하게 밝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일단은 건드리지 않고, 오일 파스텔 댓글에 블렌딩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물감의 양이 적어서 자꾸 하얗게 밀리는 거거든요. 크레파스를 좀 더 빡빡 쓰세요. 꼭 답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레몬이 이제 밝은 색이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레몬만 보고 할 때는 자칫 레몬이 까매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레몬 색깔만 봤을 때는 계속 어두운 색이 안 나오니까 이게 막 완성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이 그렇게 이제 점점 어두운 면을 찾아가다가 진짜 어두워질 수 있어요. 레몬이 레몬색이 아니라 무슨 오렌지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레몬의 중간 톤이랑 어두운 톤 어느 정도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해주는 거예요. 배경을 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제 배경을 해볼게요. 이거 옆에 있는 풀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빈틈을 안 만들고 칠하고 있잖아요. 아직 블렌딩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블렌딩 해주는 거예요. 그 초반부에 블랙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데 진짜 빡 어두운 부분들은 살짝 넣어주세요. 그건 확신이 있는 부분에다가 블랙을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수정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오일 파스텔이 불투명해서 위에 올라가긴 하는데 아무래도 섞여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잡아야지. 명암 잡아야지. 블랙 조심히 써야지. 그리다. 똥 자꾸 나오잖아요. 똥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찰피를 쓰면은 똥이 좀 적긴 하거든요, 나오는 게. 왜냐면 문지르니까. 근데 그래도 계속 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날려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입으로 날려요.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일 파스텔 하시려면 담배 피면 안 돼요. 이렇게 커터칼로 이렇게 닦아내주면 되거든요. 좀 실패 확률을 낮추려면 여러분 밝은 톤부터 시작하세요. 밝은 색을 기준으로 어둡게 만드는 게 오히려 수정할 때는 더 좋기 때문에 밝은 부분의 색을 기준으로 어둡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일 파스텔이 쿨한 초록색이 있고 웜한 초록색이 있잖아요. 웜 앤 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파리에도 쿨톤의 이파리가 있고 웜톤의 이파리가 있는데 햇빛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약간 웜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약간 웜, 이건 약간 쿨, 이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집어치우시고요.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하거든요.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뭔가 물체를 볼 때 섬세하게 보는 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세밀한 걸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자, 면봉 딱 잡아서 딱 이렇게 하면 예. 아 진짜! 어디서 자꾸 이렇게 다른 색깔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꼭 잘 확인하셔서 사용하세요. 배경도 하는 김에 해보러! 브랜드가 갖고 있는 색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번 그림을 그리시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저는 특히나 리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조금 알고 있어서 더 다양한 재료를 일부러 쓰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이 재료들마다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리뷰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이파리가요. 햇빛을 받으면서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색이 광합성 이런 전문적인 얘기하다가 이제 꼬록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빛이 햇빛을 아니 잎이 햇빛을 받으면서 이 줄기 부분이나 잎의 끝부분이 약간 주황색으로 변하는 현상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런 디테일을 조금 넣어주는 것도 사실적인 느낌을 내기에 굉장히 좋은 요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주르륵 완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다! 이파리가 끝에가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테두리를 다 어둡게 하면 안 되고 어느 부분만, 부분. 이런 디테일에 근데 집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큰 덩어리가 나온 다음에 디테일을 찾아줘야 이 디테일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에 꽂혀가지고 막 그것만 신경 써야지 하면 안 되고 큰 덩어리 그린 다음에 거기서 살짝 디테일을 얹어주면 그 이파리가 훨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레몬이랑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아마 사진에 어떤 필터 같은 거, 효과 같은 게 들어가서 이게 좀 빨갛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쨍한 빛, 굉장히 강렬한 햇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어떤 과학적인 원리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뇌피셜. 이 레몬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습니다. 왜냐면 얘의 그림자로서 어두움이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 이 레몬이 갖고 있는 중간 톤으로 근데 또 여기서 밝은 노란색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렌지 같은 색깔? 레몬인데 왜 자꾸 오렌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빨간색이 영역이 되게 중요해요. 안 맞을 것 같은 색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 영역을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얘네가 설명이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오일 파스텔을 눕혀서 쓰는지 약간 궁금하셨을 것 같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일 파스텔이 원기둥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면이 뾰족해요. 그래서 여기 면으로 그리기 위해서 젠장 행복한 사고가 일어난 것일 뿐. 제가 얼마 전에 밥 아저씨를 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실패를 한 게 아니다. 그냥 행복한 사고가 일어난 거다. 기본 명암을 알아야 변형된 상황에서의 명암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본부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문제 풀 때도 기본 유형 풀고 그 다음에 심화 유형 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록색이 있으시면 그거를 자주 쓰셔도 돼요. 그 색을 자주 쓰면 내 그림의 분위기가 잡혀요. 내 그림의 분위기가 잡히면 내 그림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겠죠? 나만의 스타일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점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그릴 때 남들과 달라지겠죠? 미리미리 남겨두지 않고 화이트를 이렇게 나중에 올려줄 때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애초에 남겨놓고 칠하면 배경에 있는 화이트가 딱 그대로 남겨지죠. 그래서 그 위에 화이트를 올리면 더 하얗게 보이고 화이트를 나중에 올리게 되면 남겨놓고 칠하는 것보다 비교적 덜 선명하죠. 비교적 덜 선명할 수 있지만 옆에 색깔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완전 쨍한 화이트를 쓸 때는 이 방법을 쓰면 안 되겠죠. 왜 여기 아랫부분이 밝냐 얘는 왜 이렇게 그리는 거지 저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유 이 위에 있는 레몬이 겹쳐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레몬의 그림자가 져서 위에가 어둡고 밑에가 비교적 밝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그 그림자 뭐 원리 이런 거 이해를 하시면 좋죠. 아마 대입을 하기에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자연물이나 풍경을 그릴 때는 필에 의존합니다.
하다 보니까 유화의 느낌이 나네. 완전히 따라가진 못하지만 그 언저리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빛을 쌩 받고 있거든요. 빛을 쌩 받다. 세게 받는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 주셔야 돼요. 빛을 쌩 받다. 이 꼭지 쪽에서 초록색이 약간 비춰집니다. 신선도, 조금 더 신선해 보이는 느낌. 그렇다고 뭐 모든 레몬에 다 막 꼭다리가 다 초록색이면 어색하겠죠? 자연물이 이래서 어려워요. 계산을 해야 되면서도 안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안 먹는다. 얘가 지금 안 먹는다. 그럴 때는 시넬리에 갖고 와. 일로 와. 이 재료가 없으시면 남기셔야 돼요. 아, 시넬리에도 없고 난 폴르벤스도 없단 말이야. 그럼 나 어떻게 그림 그리지 말라는 거야. 뭐야. 화내지 마시고. 그럴 때는 이거 비밀인데? 알려줘? 칼로 살짝 긁어요. 종이를 살짝 긁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량만 가능해요. 작은 부분만. 그럼 하얗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가 상해요. 이건 좀 야매기 때문에 재료를 사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자, 지금 이 레몬 그만할 건데요. 안 될 것 같죠, 왠지. 여기 다 안 칠했으니까. 근데 그만할 건데요. 왠 줄 알아요? 퇴근 시간이 다 됐거든요. 뻥이고 여기 주변을 어둡게 눌러주면서 얘를 이렇게 뽕뽕 살릴 겁니다. 그리다. 제가 약간 습관적으로 웜톤의 계열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색감이 좀 따뜻한 걸 좋아하거든요. 갈색이 좀 들어간 초록색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사진이나 실제 이제 이파리 같은 거를 보시면 웜한 색이랑 쿨한 색이랑 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쿨톤도 지속적으로 계속 써줘야 다채로운 그림이 됩니다. 이런 블랙을 사용할 때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이 블랙이 다른 색을 다 먹어버릴 수 있거든요. 종이 여쭤보시는 분들 많아서 얘기를 드리면 종이는 일반적인 스케치북이나 캔트지 사용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종이의 평량이라고 하죠. 90g이나 뭐 100g, 120g 정도로 얇은 거는 아무래도 추천을 드리지 않고 조금 그래도 두께감이 있는 것들 요철은 없는 거 오일 파스텔 전용지도 많이 출시가 됐어요. 참고해 하셔서 쇼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된다 싶을 땐 배경을 하세요. 배경해야지. 견뎌야지. 해내야지. 진득하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진하게 이렇게 올리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올리면 유화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나요. 초보자분들은 너무 톤을 여러 톤으로 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간단하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설명드렸던 뭐 나뭇잎의 끝부분은 뭐 조금 어둡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넓은 면적을 한 가지 색깔로 칠할 때 힐링이지 않습니까? 재료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그림이든 그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에 레몬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위치를 잡아줄게요. 어차피 파란색으로 여기 덮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어차피 까만색으로 주변을 덮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서 노란색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칠하면서 외곽을 깨끗하게만 잡아줘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의외로 실수하시는 부분이 어두운 부분은 형태가 다 뭉그러지잖아요. 그 안에 어둠 이렇게 딱 잡히면서 근데 그거를 그 안에서 막 이걸 찾아주고 저걸 찾아주고 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덩어리가 나오지 않고 그럼 이제 멀리서 보면 나는 뭘 그린 거지? 시간만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나 밝은 부분을 통해서 형태가 조금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그리는 게 맞아요. 올 파스텔을 잘하려면 일단은 블렌딩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뭐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오일 파스텔을 이렇게 지금 한 번 긋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하듯이 그러면 이 오일 파스텔의 특유의 종이에 완전 안착되지 않은 이 상태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문질러서 부드럽게 이렇게 종이에다가 눌러주는 거예요.
낙엽처럼 색깔이 이미 변해버린 이파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까다롭게 굴어도 돼요. 이런 거 할 때 색깔 아니야! 색깔 아니야! 좀 예민하게. 마치 내가 지금 아티스트가 아니야! 그리다! 왜 저걸 까맣게 하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역광이라서 이렇게 검해지는 거예요. 빛이 뒤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거죠. 중간 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중간 톤을 넣어주고 해서 경계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더러운 물감들이 묻어있잖아요. 일단은 지우개로 한번 지워볼게요. 어느 정도 지워졌어요. 근데 완전 하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꾹꾹 눌러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죠? 오일 파스텔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수정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 자, 이제 그러면 한 톤 어두운 거 더 해볼게요. 레몬의 굴곡 때문에 명암 모양이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써가지고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지금 명암으로 봤을 때 9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살짝 더 어두운 부분 찾아줄게요. 블렌딩, 블렌딩,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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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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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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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그리고 여기 아래에 꼬다리 포인트들 잡아주고 뒷부분에 있는 이파리들을 하는데 여기까지 잘 그리면 100% 좋겠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약간 힘을 빼셔도 돼요. 지금 제가 거의 다 완성을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그러면 지금 제가 3가지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이 브랜드들이 어떻게 다르냐. 일단 문교 오일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일단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기에 좋고요. 그리고 적당히 두께감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시넬리에랑 폴르벤스 두 개는 굉장히 두께감이 팡팡 올라오는 애들이에요. 마치 물감을 쭉쭉 짜가지고 바르는 느낌이거든요. 그 정도로 질감이 확확 살면서 꾸덕하게 올라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양을 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고, 양을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오일 파스텔이 두께감을 내는 게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초보자,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교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중급자 정도 되신 분들은 폴르벤스나 시넬리에 한 번씩 써보시면 색다른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다! 와, 드디어 끝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빈칸이 없이 다 칠한 상황이고, 자, 이제 하이라이트를 찍어줄 건데요. 포스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포스카를 사용하는 이유는 포스카가 세밀한 부분을 하기에 좋고 화이트가 빠방하게 잘 나와요. 포스카는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질감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포스카를 사용해서 좀 세밀하게 화이트가 두드러지는 부분들을 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르벤스나 시넬리에 같이 질감이 올라오는 오일 파스텔들로 포인트를 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흰색 색연필로 하려고 했거든요, 맨 처음에 계획은. 근데 흰색 색연필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색연필이 약간 얘네를 벗겨내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색연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포스카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초보자분들, 특히나 재료 사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보조 도구들이 더 필요해요. 처음에 이제 자전거 탈 때 보조바퀴 달고 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두발 자전거 탈 때 어떻게 돼요? 몇 번 자빠져 보면 내가 혼자 갈 수 있죠. 그런 원리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오일 파스텔로 얘네들 이렇게 질감을 조금 살려주면서 그리다. 자, 오늘 이렇게 오일 파스텔로 시원한 레몬나무 그리기 완성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초보자분들을 위한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 참고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저처럼 그릴 수 있으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림을 완성해보시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